이게 지금 전입자들의 분포는 뭐 일종의 경향성이랄까 이걸 발견하기가 좀 어렵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왔느냐, 너무 왜 왔느냐. 들쭉날쭉하네요. 네, 예.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예. 그 다음에 남해, 영양, 청양 이런 데는 기타가 무려 50, 70 이런다는데 기타 내용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예. 기타가 75%. 예. 이게 뭘까 대체? 예.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네. 분석을 이후에 하겠습니다. 질문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취창업이 꽤 있다. 근데 그 중에 예를 들면 이 마을 단위로 군 단위로 지금 전입하는 경우에 이제 결국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먹고 사는 수단 중에 제일 큰 게 지금으로서는 태양광 발전 아닌가요? 농사로는 일반 그냥 농사보다는 그게 몇 배의 소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를 해야 될 듯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환경부 장관님. 아무래도 농사소득보다는 태양광 소득이 그럼 뭐 몇 배씩 되죠? 훨씬 높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게 충분히 홍보되거나 지원되지 않아서 네. 저 같아도 예를 들면 지방에 예를 들어서 지금 텅텅 비어 있는데 골짜기 이런 데는 밭들도 다 묻고 근데 거기를 어떻게든지 제도적으로 뭐 보완 방법을 찾아서 소위 묵밭이나 이런 공공 도로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그 오솔길 도로 작은 하천 위 뭐 이런 데는 태양광 발전해서 팔면 웬만한 농사 지어서 수도권에서 뭐 직장 없어서 고생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거든요. 네. 환경도 좋고. 그리고 최근에는 농사도 아이디어가 어떤가에 따라서 그렇죠. 굉장한 소득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충분히 홍보도 안 되고 아직도 뭐 확신이 안 서니까 그럴 텐데 저 최저임금 자리도 못 찾아서 막 헤매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사례들을 좀 많이 알려주는 것이 좀 연구를 좀 해가지고 성공적 사례를 최대한 빨리 발굴해가지고 예. 그것도 홍보도 좀 하고. 예, 그렇게 특히 하겠습니다. 마을 공동체의 햇볕 연금을 그래서 빨리 좀 발굴해야 돼요. 네, 추진단 만들어서 네. 마을 공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서 보니까 영양군은 15만 원이 아니라 자체 군 예산으로 5만 원을 대해서 월 20만 원씩 하기로 했다 하더라고요. 예. 그 동네는 뭐 보도에도 많이 나오던데 네, 동네에 완전히 활기가 돈다고. 그 영양이 경북에서도 아주 오지 중에 오지인데 네. 그래도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어 보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그 무주군은 이게 이제 선정에서 떨어져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래 가지고 예. 연 80만 원? 맞습니다. 네. 군 예산 자체 사업을 하겠다 지금 이런다는 것 같아요. 그 이렇게 열성적인 데는 뭔 수를 좀 내 가지고 네. 지원 대상을 좀 추가하는 걸 검토를 해 보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경을 언제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열성 있는 군 단위에는 네. 억울할 것 같아요. 네.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지방 단위로 우리 지원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데 예. 우리가 뭐 정한 원칙이 있잖아요. 수도권에서 또 대도시에서 멀수록 지원을 늘린다. 네. 그것도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멀리 있는 데는 중앙정부 지원도 늘리고 수혜 액수도 늘리고 좀 그것도 한번 길게 봐서 하면 좋겠고요. 청산면은 원래 제가 경기도 있을 때 목표가 5년을 해보고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좀 확대하려고 했는데 아마 경기도에서 이거 연구하고 있는 기구가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예. 네, 거기 연구 결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지금 최근에 인공지능이 이제 활성화되고 특히 이제 휴머노이드, 인간 유형의 로봇, 인공지능을 장착한 사람 모양의 로봇
이게 지금 생산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상황이 왔는데, 이 경향성은 앞으로 더 심화될 거고, 그러면 일자리 문제는 점점 심각해질 거고, 양극화도 더 악화될 텐데, 하여튼 이 소위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나 동의나 공감이나 이런 게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 기본소득에 대한 그 주무부처는 어디예요? 만약에 한다면? 농어촌 기본소득은 네. 지금 농식품부에서 예. 하고 있고, 농촌이니까, 농어촌이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당장 어렵지만 길게 봐서 예, 일반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면 행안부에서 행안부 담당을 소관이?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맞는 게 맞을까? 지방정부, 지방행정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 네, 같은데. 우리 지방 재정하고 예, 그게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지방에 관한 건 그런데 길게 봤을 때 기본소득은 전 국민 대상의 논쟁거리라서 행안부가 맞는 게 맞나? 어디가 재경부나 기획예산처가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재경부나 기획예산처가 하면 안 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아니. 되는 쪽으로? 행안부는 적극적으로 복지부 네. 예, 복지부 급도 높고 원래는 복지부 소관일 하는 것 것이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지방과 이런 재정 이런 쪽에서 기술적인 거 도와주고 그렇죠. 그러는데 서포트하고. 전체 우리 그 안전망 내에서 그렇죠. 이건 예, 뭐 그래서 복지부 쪽이 기본적으로는 주무부처가 되는 것이 새로운 유형의 사회 안전망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복지부가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기존의 소득 안정망하고 연계해서 네. 크게 개편 방안을 만드는 게 네.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요. 복지부도 복지부에서 그 국민 기본소득은 뭐 지금 당장은 재정적인 문제나 또 사회적 합의가 좀 낮아서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나 길게는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기존의 사회복지제도하고의 개편도 네, 같이 네, 검토해야 네, 네. 돼서요. 여러 부처하고 그래서 협력. 거기는 뭐 연구단을 하나 만들든지 네네. 해서 좀 길게 보고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그 기본사회위원회가 그 3월에 있죠. 발족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거기는 이제 정책 연구할 거고, 네네. 실무 준비는 어쨌든 부처에서 해야 되니까 그 부처의 주관은 복지부가 맞을 것 같네요. 행안부도 열심히 준비해 주세요. 지방등부 차원에서 하는 거는 예, 기본사회위원회 지원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아직 약간 섣부리긴 한데 이 농어촌 기본소득은 뭐 아직은 시행한 지 몇 달 안 돼서 초기이긴 하지만 예측컨대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고 또 확대해야 되고 시스템으로 좀 갖춰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시범은 2년 한다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거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이거 농어촌 기본소득법을 만들든지 기본소득법을 만들든지 뭔가 준칙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상임위에서 법률로 만들려고 하고 이 있어요? 논의를 했습니다.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그걸 할 때는 이제 국토균형발전이 중요하니까 하여튼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뭘 경우에 더 지원하는. 차등 지원할 수 있는. 네, 차등 네, 지원할 때. 알겠습니다. 차등하면 기분 나쁘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균형 지원. 균형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기본소득, 대통령이 말씀하십시오. 네, 기본소득은 그 보편적 차원에서는 복지부가 있고 또 지금 특화된 형태로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네, 네. 있듯이 문화예술인 쪽도 맞아요. 문화예술인 기본소득도 사실은 해야 될 일인데요. 네, 기본소득을 받으면 그 시간에 문화예술인들은 어쨌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또 다른 개념으로 좀 접근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분야별로도 또 네, 그것도 기본소득 관점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 예산에 예술인 기본소득 개념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일정액을 그냥 지원하는 그 일부 예산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올해부터는 정도? 또 청년 쪽은 또 따로 또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생활의 불편함에 따라서 이렇게 예술 활동에 집중할 수 없는 친구들을 한
3,000명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도 있고요. 3,000명은 너무 적은데 그죠? 우리 등록 예술인이 7만 명이라 했나요? 아니요, 한 25만 명 정도 되는 25만. 예술활동 증명 제도 자체도 약간 좀 허점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업을 시행하면 예술인 등록한 사람이 많이 늘긴 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게 그게 개인의 취미 활동이기도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사실은 사회적인 기여가 상당히 큰 일이잖아요. 그죠? 네,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수익을 위한 일, 예를 들면 이익을 얻기 위한, 수입을 얻기 위한 일을 하고 자기 성취를 위한 일, 그게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인 경우, 이 경우에는 사실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죠. 그게 이제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같은 거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에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미쳤다, 뭐 이런 소리 많이 들었는데 요새는 이런 얘기해도 별로 그런 소리 안 하더라고요. 많이 세상이 변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몇 가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제도들이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씩 일상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 네, 문화예술 분야는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토대가 좀 막 붕괴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각별히 좀 더 관심 갖고 주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아래가 썩으면 큰일 나잖아요. 지금 위험한 상태죠.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같은 주제로 지금 기후부하고 행안부 보고까지가 또 또 있습니다.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잠깐만요. 기후부 넘어가기 전에 행안부 가죠. 장관님 드릴게요. 이거 지금 보면 짧은 기간의 경험으로 총괄해 보면 인구가 한 4% 정도 늘은 것 같다. 예. 그런데 그 중에 25%가 수도권에서 온 것 같고 75%는 인근 대도시 또는 인근 지역이다. 인근 지역 또는 인근 대도시에 오는 것을 꼭 나쁘다고 하거나 의미가 효과가 적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없습니다. 네. 그러나 크게 보면은 수도권으로부터의 이전 효과를 높여가는 것이 맞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인근 대도시나 인근 지역 자체도 경우에 따라서는 줄거나 정체되어 있는 지역일 가능성이 있기 예.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높일 건가를 좀 검토하시고 예. 그거를 높이면서 할 일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예. 우리가 수도권에서 멀수록 배려한다는 원칙을 지킨다면 네. 원격 이전을 더 배려하는 것도 사실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대목 아닌가 싶어서 예. 서울서 간 사람 더 지원해준다. 이거 고민을 그것도 해야 고민해 될 볼 가능성이 만한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정책의 근본 목표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인구 옮기는 분산. 건데 바로 옆 동네에서 조금 어려운 사람을 옮긴다. 그러니까 예. 그것도 의미는 있지만 조금 예. 한번 고민. 지방의 대도시에서 시군으로, 시군의 읍에서 면으로 이것도 대단히 그건 중요한 의미가 있죠. 흐름이에요. 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제가 예. 의미는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의미가 있는데 그걸 조금 더 강조해 알겠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전문님. 같고요. 네. 기후부하고 행안부 이어서 말씀 주십시오. 네. 아니